32쪽 블라디미르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블라디미르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러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대공 그래요. 그러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러시아에서는 영웅이에요. 블라디미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블라디미르가 스바토슬라프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과정과 아주 판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다윗 왕권을 갖다가 이제 그 연결받을 때에 왕자의 난이 크게 일어났죠. 다윗 죽고 난 다음에 왕자의 난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 블라디미르가 대국이 될 적에 꼭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걸 갖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도록. 33쪽 중간 정도 보세요. 키예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스바토슬라프가 죽으면서 세 아들 사이에 왕위를 둘러서 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우선 큰아들로서 주로 키예프 지역을 통치하던 이아로폴로가 주로 드레블리의 지역을 통치하던 바로 아내 동생 누구를 죽였어요? 원래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고 그러자 막내가 들어와서 형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막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을 죽였어.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뒤 밑에서 두 번째죠. 이로써 아버지가 죽은 지 8년 뒤인 980년 막내 아들 키예프 대공 위가 오르니 이가 곧 러시아 민요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블라디미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둘째 아들을 갖다 죽였는데 이 막내가 나와가지고 제가 큰아들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블라디미르 대공이에요. 자, 34쪽 밑에서 8번째 줄. 또한 비잔틴의 황녀와 결혼하고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로마 등 교황 등과의 교류도 넓혀 국제적인 지위를 높였다. 누가? 블라디미르 대공이. 그래서 블라디미르 대공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다.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우선 비잔틴 제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두텁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그는 980년에 비잔틴 제국의 황녀 안나와 결혼하고 그리스도교를 곧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다. 원래 그는 전통적인 신들을 경배했었다. 그래서 980년에 궁전 밖의 언덕에 페른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만신전을 지어 이 신전을 부족들 사이에 단결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전통적인 신을 존중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받아들인 거냐면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인 거야. 그리스 정교회도 어쨌든 그리스도교니까. 그죠? 그리스도교가 이때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년 넘기세요. 36쪽. 블라디미르는 988년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전 백성에게 세례를 내렸다.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뭘 잘해요. 전 국민에게 왜 그 종교를 강요하냐고. 종교를 강요하면 못 쓰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종교 선택하는 거지. 이게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종교 우월주의로, 종교 선민주의로 잘못된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이 종교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시켜서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일 적에는 시간을 기다려야지. 왜 이렇게 강요를 하냐고요. 종교 강요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 강요는 절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로써 이교 신앙에 젖어있던 러시아는 그리스도교 세계에 편입되고 러시아 사회는 큰 변화를 겪는다. 여기서 그리스 정교 수행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진다.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야 되죠. 러시아에 어떻게
그리스 정부회가 들어갔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중간 정도 보세요. 중간 정도. 이제 이 블라디미르가 이제 유대계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블라디미르가 물었다. 유다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는가? 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노하시어 그 죄값으로 우리를 이방인들 사이에 분산시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추방돼가지고 그래 전 세계를 뛰돌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 요셉 시대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웅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그랬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로 갈릴레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해주셨는데 또 조금 이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신녀를 위비하는 죄를 계속 침반하며 저희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블라디미르는 흩어진 민족의 종교에서 장래성을 볼 수 없다 하며 이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믿는 종교에서 유대교에서는 장래 미래를 희망하기 어렵다. 유대교 안 믿겠다 이러고 내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를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자 동쪽에서 불가르인이 왔다. 이제 블라디미르를 이번에 이슬람교인이 와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르인 대표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내세에서 무하마드가 미녀 70명씩을 주신다 면서 블라디미르의 길을 쏟게 되겠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를 갖다가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고 죽으면은 미녀 70명씩을 준다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슬람교의 계율에 금주조항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낸다. 수는 러시아인의 기쁨이다. 우리는 이 낙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미녀 70명보다도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술, 주님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저기 러시아에 제가 가봤더니 한 20년 전에 갔을 적에 놀랐어요. 그 호텔이 2개 있는데 그 호텔 2개가 어떤 호텔이냐면은 아주 미국 국빈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경제계의 어떤 대인들이 오면 머무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거기 머물렀죠. 호텔이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이튿날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내를 좀 걸어보려고 걸어봤더니 그 호텔 앞에서부터 우리나라 옛날에 브로커에다가 귤 몇 개 놓고 밥 몇 개 놓고 막 이렇게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점장들. 그게 쫙 깔렸는데 아주 정말 멋진 장관이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고르바초프 때 이후로다가 러시아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로다가 변화됐잖아. 대탕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만 벌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기를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고 장사진이 쫙 펼쳐졌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할머니들. 조금이라도 돈 벌으려고 이제 돈 맛을 알으신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영종 광장 있는 데 갔더니 야 젊은 여성들이 하얀 병 하나 들고 쫙 이러면서 다니는데 이 술이 뭐예요? 보드카. 추우니까 나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추우니까 이 술을 안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추워서. 그냥 안주도 없이 그냥 술 한 병씩 들고 그냥 쫙 먹으면서 다니는데 그것도 또 장관이더라.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추운데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추위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미르 공이 얘기했던 게 이해가 돼요. 미녀 70명은 없어도 되는데 술은 있어야 된다니까. 술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이해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7쪽 보세요. 로마 교황청과 비잔틴 교회에서 파견된 사절들이 블라디미르의 눈에는 반갑게 비쳤다. 할머니 올가가 957년에 이미 그리스 정교로 개종하는 등 그리스교가 이미 러시아 사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는 사실을 보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를 분석 비교했다. 독일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을 관찰하고 돌아온 사실은 별거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가봤더니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비잔틴,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이죠. 비잔틴의 소피아 대성당에 간 사실은 그 전례에 압도당하고 말다. 그곳은 천상인지 지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장중함과 아름다움은 분명 지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묘사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마침내 그리스 정교회를 선택했다. 왜 그리스 정교회를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로마 교황청 갔더니 별거 없는데 비잔틴 가가지고 그리스 정교회 예전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이 화려하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음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전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깊다. 당시 이미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에 있어서 두 문화를 두루 받아들이고 있던 키예프 러시아는 서양文明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유럽세계의 이론으로 펴내시켰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이미 러시아가 서방세계하고 그러니까 서유럽하고 교류를 갖게 되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편 키예프 러시아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를 수용함으로써 서유럽 국가들에서 멀어지면서 로마 가톨릭을 수용한 인접국, 특히 폴란드와의 오랜 반복과 투쟁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우리 지난번 교황님이 어디서 나왔죠? 폴란드에서 나왔죠. 그치? 그래서 폴란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인접국이거든, 러시아는. 근데 거기는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이는데 로마 가톨릭을 받았던 그리스 정교회를 받았던 참 종교를 깨달았으면 서로 간에 반복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폴란드 쪽도 그렇고 러시아 쪽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 쪽도 그렇고 그리스 정교회 쪽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종교를 믿으면 뭐예요? 속이 마음 쓰는 게 인간답지를 못하고 그 밴댕이 같이 마음을 쓰면은 종교 가진 게 의미가 없죠. 폴란드와 그 러시아 사이에 그 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 그 같은 그리스도였었고 로마 가톨릭이냐 그리스 정교의 차이인데 왜 그렇게 싸움하냐고요.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창피해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또 조금만 내려와 보세요. 사실 당시에는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세계의 대립과 반목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티칸 제국이 쇄전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정교의 종주국이 되고 그 러시아 정교의 슬라브적이고 동방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이후 러시아가 유럽사에서 고립되는 한 조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해가지고 유럽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종교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소외돼요. 이때부터 러시아는 컴플렉스가 생겨요. 자기네들이 서유럽에 비해서 약하잖아.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서유럽에서 모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서유럽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다가 이런 계몽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쇄국 정책을 피면서 아주 깜깜이었거든. 그러니까 서유럽은 저렇게 발전되는 데 비해서 자기네들은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나약하다는. 또 39쪽 밑에서 세 번째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종교가 들어오면서 종교 전례를 기록하는 문자도 함께 들어온 것이다. 당신까지 러시아에는 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한 장 넘기세요. 문자에도 40쪽의 위에서 네 번째죠. 이색적인 러시아 잠언은 9세기 말에 만들어진 키릴 잠언을 개량한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글자구를 갖춘 것은 18세기 초 표르드 대제. 표르드 대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18세기 초에 그 문자가 오늘날과 같은 문자가 러시아는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니까 몇 년이냐면 1397년부터 1450년 이때가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대 초에 생겨요.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도 한 400년 앞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훌륭하다니까요. 근데 러시아에 그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생겼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죠. 러시아에 키릴 문자가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교의 전례와 관계가 깊다.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그 전례의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로서 키릴 문자가 함께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두 줄 밑으로 내려오세요. 선교사들 가운데 그리스의 키릴로스가 있었다. 키릴로스는 1980년대 형 메테디우스와 함께 지금의 체코인 모라비아의 슬라브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했다. 그때 선교의 필요에 의해 슬라브어 발음을 토대로 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글라벌 문자고 그 문자 체계에 상하여 형성된 언어 체계가 고대사의 슬라브어이다. 두 줄 내려오세요. 이어 그의 제자들이 9세기 말에 불가리아에서 볼리골 문자를 발전시켜 키릴 문자를 고안해냈다. 그 다음에 41쪽의 네 번째 줄. 키릴 문자는 그리스도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문화유산을 기록, 보존, 전파하는 데 그게 기여했다. 그래서 결국은 키릴 문자를 만드는데 누가 기여했어요? 그리스도교인 키릴로스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를 설교하려다 보니까 문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본떠가지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키릴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냥 넘기세요. 11세기 황금기 야로슬라프. 여기서 나오는 블라디미르, 야로슬라프, 이게 다 무슨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무조건 되고 다 사람 이름이라 그러면 90% 맞아요. 블라디미르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아들도 많네. 그의 아들들을 가지로 파견하여 러시아를 다스렸다. 처음에는 장남 스바토폴크가 고우가 되었는데 그는 세 아우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구출했다. 어떻게 됐어요? 마다들이 자기 권력을 갖다가 확장하고 굳건히 하려고 세 동생들을 3명이나 죽였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이런 사람이 러시아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그러나 또 다른 아우의 노보고로도의 통치자 야고슬라프의 도전을 받아 패전을 그때 죽었으며 이에 따라 1919년에 야고슬라프가 뒤에 올렸다. 자기 동생 3명을 죽이고 자기가 대국이 됐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죽어요? 자기는 그 동생한테. 그러니까 남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기도 죽게 돼요. 지금 푸틴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형제거든. 슬라브족 형제거든요. 슬라브족 형제라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는 남쪽으로 다 내려온 나라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동쪽에 남아있었던 나라고, 어쨌든 슬라브족으로다가는 서로 형제 친척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가서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야로슬라프나 똑같아요. 블라디미르가 자기 세 동생을 죽였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동생한테 자기도 죽어. 그리고 나서 대공이 된 사람이 야로슬라프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 사이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야. 특히 드무토르카니 지도자 스무티 슬라브의 도전이 거센다. 그래서 그 통치자는 1026년에 타협을 해 야로슬라프가 키예프와 드니에프르 강 서쪽의 땅을 차지하고 무라티스네프는 강의 동쪽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했다. 1036년에 무스티슬라프가 죽으면서 비로소 야로슬라프는 키예프루시 전체를 통치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도 형제들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재력이든 권력이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측근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적에 예수님이 욕심은 있었는데 재력의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죠. 권력의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죠. 영역의 욕심이 있었어요. 영의 힘을 발휘하는 데에만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뭘 닮고자 하는 거예요?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면 그건 다 되는 거고, 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욕심이에요. 영적인 욕심으로다가 하느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하느님의 뜻을 많이 닮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욕심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세요. 대공으로 불린 야로슬라프의 업적을 소개하면 당가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43쪽에 보면 야로슬라프의 업적이 나오는데 그 업적이라는 것은 뻔하죠. 자, 좀만 보죠. 야로슬라프는 먼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러시아를 방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나토가 형성되어 있거든. 나토는 소유국 국가들의 이런 모임이거든요. 미국이 하도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되어 있는 가운데서 유럽도 그에 대처하느라 보니까 나토가 형성됐거든요. 근데 거기 러시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지. 그런데 러시아권에 있었던 슬라브 민족들도 자꾸 나토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나토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토를 들어가야지 자기네 나라도 선진화가 되는 거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면 러시아하고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중립국으로 놔두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진짜 말로는 자기네하고 연합을 하자고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저렇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로슬라프나 저기 푸틴이나 똑같은 생각하는 거야.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야로슬라프고 오늘날의 푸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잇따른 지역 반란을 차례로 진압하고 아들들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주요 도시로 파견하여 주민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한편 볼과 강변의 야로슬라프를 건설하는 등 영토의 확장과 안정에도 힘을 쏟고 남러시아 대초원에 피라네크인을 무찌른 후 변방의 일련의 요소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주요 업적이 되는 게 뭐야? 자기 권력 강화와 영토 확장이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인류가 400만 년을 살았다니까요. 이거 400만 년 동안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장 넘기세요. 44쪽. 하지만 1054년 야로슬라프가 죽은 후 키예프 러시아는 혼돈에 빠진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막장 권력을 강화하고 이랬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죽으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지만 김정은이 죽으면은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거기 혼란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대국민을 둘러싼 분쟁이 극에 달하는 한편 귀족들과 수공업자 사이인 농민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남쪽에서는 팔레네크인들의 뒤를 이어 플로베츠인들이 쳐들어와 괴롭힌다. 남을 괴롭히면 다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은 다음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왕자의 나이 또 일어나고 또 자기가 침공했던 나라가 오히려 부강해져가지고 자기네들 침공하고 이거예요. 이게 역사의 악순환을 왜 못 알아듣느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되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서로 원수갚기가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조짐을 느끼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지금 6.25 동락 끝나고 민주화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민주화로 정착되기 전에 유럽 같은 데는 민주화가 400~500년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40~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서로 간에 여당과 야당이 권력 다툼해가면서 서로 간에 악순환이 대표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고 국민은.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큰 소리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에브라임 링컨 같이 아니면 오바마 같이 훌륭한 사람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대통령 있어요? 인정해주는 왕이 있냐고요. 그러면 서로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맞지. 블라디미르 같이, 야로슬라프 같이, 푸틴 같이 그런 행동하면 못 쓰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 수준이 높은데 그런 행동하냐고요. 전 지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이 아님을 솔직히 인정하면 서로 간에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청와대가 공부하는 청와대가 돼야 되고 국회의사당이 공부하는 의사당이 돼도 우리는 선진국 따라가기 어려워요. 지금 기업의 산업가들이 그래도 훌륭해서 나라가 지금 이만큼 올라오긴 했지만 정치가라든가 아니면 법조계라든가 아니면 너무나 많이 언론계라든가 변화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로부터 계몽이 되고 우리들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중에서 대인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변화돼야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변화돼서 언젠가는 대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자, 그 다음에
45쪽 보세요.